어떤 암 환자를 제일 많이 봐요? 라고 여쭤보면 시츄, 말티즈, 푸들 이런 소형견들이 대부분이에요. 아무래도 숫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좀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, 실제로 통계에 의해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견종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. 그 견종은 바로 골든 리트리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내일동물의료센터 수의사 손성지입니다. 저희가 대형견, 소형견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소형견들이 대형견들보다 조금 더 장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. 보통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, 소형견들이 보통 어른이 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대형견들은 한 1년 반 정도로 봐요. 근데 저희가 보는 치와와 같은 경우에는 1kg, 2kg, 세인트 버나드나 그레이트댄 같은 경우에는 60kg, 70kg 이렇게 되거든요. 거의 유사한 시간 동안 자라는 속도를 봤을 때 대형견들이 엄청 빠를 수밖에 없어요. 저희도 만약에 어떤 업무를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하면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잖아요.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게 세포들도 너무너무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화가 조금 더 빨리 오고, 돌연변이라 그러죠. 세포 변성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대형견들이 소형견들보다 조금 더 암 발생률이 많게 되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리트리버거든요. 저희가 보통 리트리버라고 하면 두 견종이 가장 유명하죠. 황금빛깔의 긴 털이 멋진 골든 리트리버, 그리고 짧은 털에 너무너무 활발하고 귀여운 레브라도 리트리버. 실제로 저희 연구에 의하면 골든 리트리버가 그 중에서도 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. 한 60% 정도가 암으로 생을 마감을 한다라고 그렇게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. 이 리트리버를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순종 교배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암 발생률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정설입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 빨리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세포 변성이나 돌연변이, 그리고 세포 노화가 다른 애기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인데, 리트리버 기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산책만 나가봐도 모든 곳에 향을 다 맡고 다니고, 이상한 거 있으면 씹어보고 맡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오염 물질에 감염되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모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긴 털 안쪽에 문제가 될 만한 발암 물질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서,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, 그 첫 번째는 혈관 육종입니다. 이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요. 이 내피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하고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질병입니다. 이미 혈관에서 그런 변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쉽게 종양세포들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전이도 빠르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, 두 번째는 비장, 그 다음 세 번째는 간, 요 세 가지의 메인 장기에 다발하게 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종양을 통틀어서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종양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. 한 6개월 미만으로 생존하는 경향이 있고요. 한 50% 이상이, 그리고 1년 이상의 기대 수명은 사실 10% 미만으로 굉장히 좀 침습적이고 무서운 종양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림프 종양입니다. 강아지 암 발생률 중에서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림프 종양도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, 체표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는 종양이 가장 많아요. 턱 밑, 견갑 앞쪽, 겨드랑이 쪽, 사타구니, 마지막으로 오금, 무릎 뒤쪽 편에 있는 그 림프절, 요렇게가 좌우 대칭되게 한 쌍씩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위를 미용이라던가 목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애기 만져줄 때 이렇게 보시면 거기가 막 커졌다, 그러면은 우리 아기가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림프 종양 같은 경우 화학
지속적인 항암 치료의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항암제를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. 이 프로토콜대로 적용을 했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거,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상승하는 거, 이렇게 좀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를 좀 얻을 수 있고요. 치유가 잘 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저희 림프 종양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. 초기에 발견될 경우에 완치율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. 시간적인 어떤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골든 리트리버 기준으로는 6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검진을 하세요. 그리고 6세에 넘어갔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재밌는 이론인데요. 항산화제를 계속 먹이면 어떨까에 대해서 수의사들이 연구를 해봤고요. 아직까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 항산화제를 먹을 경우에 암 발생률 훨씬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 이 항산화제,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C, 뭐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폴리페놀도 있고 여튼 이런 종류의 계통들이 결석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상황의 환자 말고는 뭐 큰 부작용이 없어요. 실제로 만약에 내가 골든 리트리버를 기르게 된다라면 저는 엄청 어린 나이부터 이 항산화제를 예방적으로 좀 잘 급여를 할 것 같아요. 피부 미용이나 모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골든 리트리버는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골든 리트리버를 기르지 마세요.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암으로 가장 많이 사망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암이 발생할 때까지 잘 생존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 말은 잘 안 아픈다. 쉽게 말해서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강아지는 많이 비켜간다.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수의사 손성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